어제 있었던 그 판결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동혁 대표하고는 전혀 결이 다른 차원에서 어처구니가 없는 판결이다라는 비판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건데요. 그 중앙일보가 확인한 그 판결문 전체는 1133쪽 분량이라고 하고요. 길게 썼습니다. 길게 썼는데 그 한 토막을 좀 소개해 드리면 그 내란숙의 피고인 윤석열 등이 구상한 국회 봉쇄 계획에 중대한 착오가 있었다. 그러면서 야근을 언급했다는 거예요. 국회 야근. 무슨 얘기냐? 윤 전 대통령 그러니까 내란숙의 윤석열 등이 화요일 밤 10시 넘은 시간에 국회의사당 본관 안에 상당히 많은 국회 관계자들이 남아서 야근을 하고 있던 상황을 제대로 예상하지 못했다. 그래서 치밀하지 못한 계엄이다라는 건데, 자 전직 국회의원 출신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지기현 판사의 판단 납득하당하십니까? 그 치밀하지 못한 게 용서받을 사항은 아니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사유가 멍청해요. 그건 부인하기 어려워. 본인 입으로도 나 같은 얘기했죠. 바보가 나 같은 바보가 무슨 그러니까 개혁을 하냐. 뭐 자타가 다 공이라는 바야. 멍청해. 근데 멍청한 게 용서받을 사유 내지는 가벼운 처벌을 받을 사유는 전혀 아닌 것이고. 예. 글쎄 어제 판결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앞에 2페이지만 맞았다. 지금 1133쪽이라는 거잖아요. 네. 판결문이. 네. 앞에 첫 장하고 두 번째 장만 맞았고 나머지는 좀 깨우뚱이다. 그러니까 네. 판결문을 보면 네. 첫 번째 뭐 판결문이라고 그렇죠. 나오고 예. 피고인의 표시,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 이름, 주민번호, 번호, 주소 뭐 선거, 이게 사건 번호 쭉. 예. 쭉 나오고 이게 피고인이 8명짜리니까 첫 페이지는 피고인 표시로 끝났을 거고 네. 주문은 두 번째 장에 나왔을 예. 거예요.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주문까지는 뭐 네. 틀리지 않았다고 봐요. 음. 근데 그 뒤에 판결 이후 설시와 관련해서는 네. 저거 아닌데. 음흠. 그래서 뭐 그러니까 헤매다가 결국에는 목적지에는 도착을 했는데 네. 영 헤맸다 이거. 헤맨 중간 중간에 판결이다. 법리적으로도 틀린 부분이 많고. 예. 그리고 너무 불필요한 사족을 많이 달았고 그러다 보니까 판결문이 그렇게 길어진 거예요. 그래서 네. 아유 처음 두 장만 맞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문만 맞았다는 주문만 얘기인데. 맞았다. 예. 아니, 피고인 인적 사항도 인적 사항. 맞았어요. 사항도 맞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날이 아마 다 국회의원들이 어디 안 가고 네. 주변에 다 대기하고 있었다는 거 다 그러니까. 알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당직을 이런 걸 안 해서 여의도를 너무 모르나. 거기 군인들도 다 그렇고. 아니 근데 국회에다 파견이 있거든요. 국방부도 네. 파견이 그렇죠. 있고 다 있잖아요. 예, 예, 예. 그럼 국회 오늘 일정이라도 최소한 살펴봐야 되는데 사실 의원들이 만약에 지방에 있었다 그러면 지방에 사실은 목요일 금요일 되면 다 지방 내려가거든요. 네. 근데 이때는 국회 일정도 있었고 그날 다 대기하고 있었고 예. 그 다음 날 이제 그 그쵸. 본회의가 있어요. 본회의가 있어서 근데 실제로 일망타진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다 그렇게 흩어져 보는 게 있으면. 맞는 것이지 네. 지금처럼 뭐 야근을 안 했다 국회의원들 몰랐다 그러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얘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김용현이 주말이나 토요일 새벽, 일요일 새벽이 좋겠다고 하니까 윤석열이 감사원장 탄핵하면 바로 그날 하는 게 거사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해서 그렇게 됐다는데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 죄에 비해서 너무나 턱 없는 그런 판결문을 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 형량과 관련해서도 막 들쭉날쭉이지 않습니까? 특히 저 이상민은 7년인데 그 밑에 있는 조지호, 김봉식, 윤승영 빼고 조지호, 김봉식은 징역 12년 10년 이렇게 선고가 됐어요. 이거 키 높이를 좀 항소심에서 맞춰야 된다는 그렇죠. 항소심에서 맞춰야죠. 사실은 이게 재판을 중개하니까 네. 여지없이 드러났는데 그래도 우리나라의 1심에서는 최고법원이라고 하는 서울중앙지법의 부장판사들의 수준이 저거밖에 안 되나? 뭐 이런 게 여과 없이 좀 드러났어요. 이게 형량도 들쑥날쑥이지만 어제 판결과 관련해서 제가 제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중간에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는 실질적 형식적 요건을 따질 수 없다. 사법심사의 대상이 안 아니다. 된다라는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네. 진짜?
택돔소리. 그건 만약에 우리나라 헌법에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조문이 돼 있다고 하면 맞을 수도 있어요. 예. 그 얘기가. 예. 근데 우리 헌법 조문은 절대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거든. 전시사변 그게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네. 근데 그런 실질적 요건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일방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선포한 거에 대해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안 된다? 저는 틀렸다고 봐요. 그 판단은. 그러니까 어제 그렇게 판단하면서도 비상계엄이 선포돼도 할 수 없는 국회 봉쇄, 뭐 선관위의 군인 접수 이것 때문에 내란이라고 판단한 건데 내란이 된다는 결론은 맞았지만 중간 과정이 다 틀렸어 이거.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고 가장 실소를 금치 못했던 부분이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 이 쟁점과 관련해서 400년 전에 잉글랜드의 찰스 1세가 그때 왕이 군대 끌고 우에 갔다가 반역죄로 참수형 당했다. 참수형 당했다. 그러니까 왕이나 현직 대통령도 내란죄, 반역죄 범인이 주체가 될 수 있는 거다. 네. 정말 엉뚱한 얘기예요. 아니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내란죄를 범할 수 있다는 건 우리 헌법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어요.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면서 단 내란과 외환의 경우에는 현직 대통령도 기소해서 재판에 넘길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 그 얘기는 뭐야? 그럼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 범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헌법 조문에 나왔는데 그 헌법 조문은 어디 언급도 안 하고 웬 엉뚱한 400년 전에 잉글랜드의 찰스 1세 얘기를 하냐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찰스 1세는 참수형 당했는데 너 왜 사형 아니고 무기징역이야부터 시작해서 야 그거 찰스 1세의 아들인 찰스 2세가 국왕으로 등극해서 그 판결 무효화됐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게 먼 나라 이웃 나라를 제대로 읽었어야 되는데 얼핏 읽고 판결문에 그 제목만 읽은 거 아니야? 엉뚱한 얘기 쓰니까 이런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 진짜 어제 그 판결 선고 들으면서 아니 그래서 챗GPT 찾은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아니 그래서 명색이 중앙지법 부장판사에 예.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2번씩이나 했다고 하면서 실력이 저거밖에 안 되나. 좀 짜치다. 아니 저는 요 판결 보면서 야 전두환 노태우 정말 억울하겠다 그 생각 들었어요. 예. 왜냐면 전두환 노태우 벌써 95년, 96년에 그렇습니다. 97년에 확정되는데 96년인가 판결 30년 전에 뭐라 그랬냐면 이 대통령의 통치행위라는 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왕의 대권, 통치행위, 비상계엄 선포, 사법심사 대상 아니다라고 그때 했는데 그거 아니다. 대법원에서 확정했단 말이에요. 비상계엄 선포행위도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 통치행위 아니다라고 네. 얘기한 거예요. 지금 네. 말씀하신 게 그거거든요. 근데 지금 판사는 사법심사 대상 아니래.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 군대를 끌고 국회 안 가고 네. 선관위 안 가서 다른 걸 했다고 봐요. 만약에 당대표, 여당대표만 만약에 체포하고 막 네, 이랬으면 네. 그럼 무죄예요? 그러니까. 내란 안 돼요? 그게 아니잖아요. 네. 헌재에서도 이미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안 된다. 위헌 위법하다라고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이 비상계엄 선포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네. 문제를 안 삼는 거예요. 그 국회만 만약에 안 들어갔으면 된다. 그 핵심이 국회 군대를 끌고 간 게 아니라 네.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안 되는데 비상계엄 선포한 거. 그렇죠. 그거를 문제 삼아야 되거든요. 그게 위헌 위법하다 해야 네. 되는데 그거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래. 그러면서 왕의 얘기를 들었잖아요. 왕 찰스 1세. 왕은 통치행위니까 이거는 해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왕은 많은데.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때도 찰스 2세가 국회만 안 쳐들어가고 다른 거 막 했다. 밖에서 막 사람들 탄압하고 막 잡아들였으면 문제 없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네. 이게 어찌 보면 야, 아직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니. 참. 사대주의. 아니 사대주의가 아니라 이건 이제 법학의 기초 1학년 때 배우는 얘기인데 네. 그것도 이제 지금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통치행위 네. 비상계엄 선포는 문제 못 삼는다라고 한 거니까. 김정은 변호사하고 고등학교 그 옆반 친구였대요. 예, 3학년 2반, 3학년 3반 반장이었대요. 근데 똑똑해하고 공부 잘했다는데 오늘날 지규현 판사는 왜 이렇게 됐을까? 예.
룸사롱 다니면서 마음이 좀 많이 흔들려서 그런가 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너무나 많이 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공부 안 한 거지. 뭐. 대학 간 다음에 공부 안 할 것 같아. 고시 붙은 다음에 공부 안 했다. 아니 그 성경 읽는다고 촛불 훔친다는 얘기도. 그러니까 저도 그것도 아니 진짜- 성경이 뭐고 촛불이 뭐예요? 예를 들어 촛불은 뭐 국회에 총 들고 갔다 그러면 성경 읽는 게 뭐예요? 네. 그 저 계엄 선포한 건가? 아니면 그러니까. 윤석열이 뭐 야당이 막 뭐라고 하니까 윤석열이 발끈한 게 그게 성경 읽는 네. 거예요? 성경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제 이해가 안 가더라고. 판결의 문제점 중에 또 하나가 음. 범행 동기를 거의 인정을 윤석열 피고인 측의 얘기를 얘기를 다 다 받아줬다는 받아줬어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야당의 뭐 연속된 탄핵 소추와 예산안 예산, 삭감으로 삭감. 이제 네.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됐다라는 동기 부분에 음. 있어서는 사실상 윤석열 손을 들어준 건데 네. 진짜 그거 말이 안 되거든요. 말이 안 왜냐면 2024년 12월 3일 당시에는 2025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의 중일 때예요. 그렇죠. 통과가 된 게 아니었어요. 통과가 안 그렇죠. 됐어요. 예, 네. 맞아요. 그럼 뭘 삭감이 됐다는 거야? 아직 그렇죠. 논쟁 중인데. 확정이 안 됐는데 예, 거기 예. 개수조정 소위에서 한참 심의 중인 상황이었는데 맞아요. 예. 그러면 예산 삭감을 2023년 12월에 24년도 예산안 삭감한 거를 비상계엄 선포의 동기로 삼았다고 하면 예. 그건 말이 되지. 그렇죠. 그러면 범행의 계획 시점이 1년 앞으로 당겨져야지. 그렇죠. 근데 어제 우발적 범행이라고 그렇죠. 했거든. 12월 1일부터 작심했다. 그러니까 앞뒤가 그러니까 안 안 맞아요. 맞는 이게 주장을 했어요. 판결이.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뭐 통닭 예산 얘기했잖아요. 지금 군부대에 비가 줄줄 새고 그 원사들이 통닭 한 마리 그 돈이 없어서 애들 통닭을 못 사준다. 근데 사실 그것도 팩트가 아니었지만 이제 그런 주장을 다 고지고대로 네. 지규현 판사가 수렴해 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판결문을 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뭐가 걱정이냐면 일단 그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을 선고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오히려 더 감경하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것도 있지만 예. 지금 사실은 말씀처럼 이 예. 이유 중에는 말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이게 예. 사전에 계획 안 했다, 우발적으로 했다. 예. 그다음에 이게 뭐 지금 물리력 행사를 자제시켰다. 뭐 실산 이게 사실은 오히려 반대인데 대통령은 계속 하려고 했는데 현장에는 군인들이나 아니면 시민들의 저지로 그쵸. 이게 안 된 건데 예. 반대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히려 자제시켰다. 자제시켰다. 그다음에 뭐 7탄도 못 갖고 오겠다. 이렇게 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거면 사실은 근데 항소심 가면 항소심 판사가 이 이유대로 이 결론을 안 넣는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이런 이유가 있어서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결론은 네. 어떨지 모르겠지만 판결 이유를 다시 작성해야 돼요. 그럼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하고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이거- 어려워요, 되게. 이거 그냥 네. 막 놔두고 처음부터 그대로 할 수는 다시 없는 거예요. 사실관계를 왜냐면- 처음부터 다시 다퉈야 그렇죠. 된다. 왜냐하면 보통은 항소심은 그냥 1심 판결의 당부만 따지는데 그래서 이유가 맞고 결론이 맞으면 제대로 했네 이렇게 되는데 이유는 다 안 맞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다 맞춰 가야 되는데 항소심 네. 판사가 그럼 굉장히 이제 일을 할 일이 많아지는 거죠, 되게. 근데 제가 보면은 내란 특검도 항소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네. 어제 이 중간 과정이 너무 법리적으로나 사실관계적으로 틀린 게 많아서 네. 특검이 항소 안 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특검이 항소해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보다 보면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심리하다 보면 형을 가중할 사유가 많이 나오겠다.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렇죠. 지금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일 황당한 게 노상원 수첩과 관련된 건데 그리고 또 2차 특검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한 수사를 조금 더 해서 그 확실하게 좀 더 추가를 하면 했지 덜어지진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감형의 길을 열어주기 위한 세탁 재판이었다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현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계획성, 아까 그러니까 우발적이라는 거잖아요. 네. 미리 계획하지 않았다. 아니 장관을 바꾸는 거 보면 그때부터 생각을 그러니까. 하겠죠. 네. 장관을 왜 바꿨겠어요? 마음에 안 드니까. 신원식이 약간 주저주저 하니까 바꾼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이미 결심한 거죠. 그렇죠. 국방부 장관을 왜 바꾸겠어요? 그다음에 동기 아까 지금 동기는 아까 말씀하셨고 핵심 증거 노상원 수첩인데 사실은 판사가 제일 판단이 적용하는 게 증거 능력을 인정할 거냐 말 거냐. 왜냐하면 증거 능력을 인정한 다음에 안 믿으면 그건 이제 사람들이 논쟁이 되잖아요. 근데 증거 능력을 부정해 버리면 그러면 사실은
이 증거 능력을 부정할 만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 다른 사람이 썼거나 어디서 뭐 다른 사람이 했거나 근데 물론 뭐 필적은 감정은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그분이 쓴 거를 그럼 만약에 본인이 자백을 안 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증거 능력을 부정해 버렸어.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내용은 안 보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내용에는 뭐 장기 집권 막 이런 게 있었으니까 네. 이제 그거를 이제 오히려 약간 무시한 면이 있는 것 같고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사실은 지금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야 이걸 항소심에서 그러면 다시 다 사실관계 확인하고 판사하다가 왜냐면 이 증거 능력을 다시 또 봐야 되는 거고 네. 의도도 다시 봐야 되는 거잖아요. 저도 동의해요. 만약에 항소심 판사가 다시 다 살펴보게 되면 네. 이렇게 결론 내리기 쉽지 않아요. 네. 예, 예. 그러니까 2차 특검과 이제 항소심은 내란 전담에서 살펴보게 되는 거니까요. 지금과는 좀 전혀 다른 차원의 그런 재판을 좀 보고 싶다. 예, 레크레이션이 아니라 진정한 재판을 좀 보고 싶다. 예,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